사법 장악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계신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규탄사를 듣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제1조 제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80년 역사의 민주공화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정의 핵심 근간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행정과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권력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나름이고 그 즉시 국민을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억압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 순간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는 무너지고 균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서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한 가지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범죄 행위를 수사한 검사들 모조리 지금 좌천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해체하고 앞으로 범죄 행위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취모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공공연히 탄핵하겠다고 공가를 놓고 있죠. 여러분, 이번에 통과된 파괴, 사법 파괴, 이 3법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법 왜곡죄 아닙니까? 법 왜곡죄는 기소를 하는 검사들 앞으로 전부 고소고발 대상이 됩니다.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 판사들 전부 다 고소고발됩니다.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에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자기 입맛대로 대법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까지 30대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40명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 시스템을 국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막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독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사법 파괴들 때문에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이 이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지금 미뤄지고 있고, 수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문재인의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정권 여당의 범죄 행위는 수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관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법원 판사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수호를 위해서 맨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의 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정사에 앞서서 규탄 규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사법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해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 독립 수호하자! 여러분,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독재 정치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 개혁의 이름을 빌린 뻔뻔한 권력장악 시도,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에 맞서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시는 장동혁 당대표님의 출정사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오늘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 국회의 담을 넘어 국민들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행사를 지켜보고 계신 모든 자유우파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도보 행진을 많은 시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앞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차분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행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국민의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제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맨 앞에 서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켜달라 하시는 그것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라는 그 구호 하나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사법질서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독재의 종말이 국가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히틀러도 그리고 마두로도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동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과 국민 갈라치기로 투표에 의한 독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설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자유와 독재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평등한 나라,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 잡아왔습니다. 국민께 바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그리고 애국 시민은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각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도보 행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삼권 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부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부 독립 수호하자! 사법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 3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전원이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자들께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분들께서는 발언 시에만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대위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도 무서운 지경입니다.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합니다.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이에는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입니다. 하지만 통상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수합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잠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 취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입니다.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시고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위헌적인 법 왜곡죄, 사심죄, 이재명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법 이상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동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사법 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입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 심지어 전직 대한변협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 법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악법들로 인해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대 악법은 결국 입법이 확정되었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 파괴 선동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일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차지가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갈 태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직접 나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번에 처리된 법 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운운했습니다. 법 왜곡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 고등법원 판사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법 왜곡죄로 기소를 해야 국민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 파괴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 하겠습니다. 헌법의 적들,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우리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범죄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5년 전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하여 도정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경남도민의 배신자를 5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경남도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할 태세입니다. 8년 전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받고 있던 김경수 의원을 경남지사로 공천했다가 3년 내내 재판정만 들락날락하다가 지사직을 상실했던 과오를 지금 와서 또다시 부산에서 똑같이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 시도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서울에는 전과 2건의 경찰관 폭행범 정원호, 강원에는 전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범 우상호, 경남에는 전과 4건의 댓글 조작범 김경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충남에는 전과 2건의 무면허 운전범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등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합 전과 10범입니다.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인데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 이는 6월 3일 날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에 꿈의 주가지수 6,000 달성이라는 표현을 내걸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집권 여당이 주가지수를 국정 운영의 가장 기조로 삼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그리고 언론의 관심사에서 생산, 소비, 물가, 고용 같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낙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서울에 전쟁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꿈의 주가지수,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꿈속에서 그동안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꿈에서 잠시 깨어나서 보니까 그 꿈이 악몽이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다시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이란이 접촉을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일부 있어서 어젯밤 미국 증시가 다시 소폭으로 반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이 또 큰 폭으로 반응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가지수 부양을 마치 국정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주가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꿈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이런 국정 운영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을 국민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의 ETF 계좌가 어떻고 집 팔아서 주식 사야겠다, 빚내서 주식 사라, 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투기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경제 운용은 우리 국민들을 큰 불행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라는 점만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연금 걱정 없이 살게 됐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난 이틀 동안 국민연금 잔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투기판 속으로 다 밀어넣고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국가 재정을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소진하는 이런 경제 정책을 과연 국민들이 내 주식 계좌만 쳐다보면서 꿈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이런 천박한 경제 운용 기조 즉각 전환하고 대한민국 경제 정상적인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올바른 길로 끌고 가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큰일 난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22명입니다. 이 중 기결수만 2,151명에 이릅니다. 살인 241명, 강간 151명, 특히 마약류 사범은 1,013명으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2,151명의 수감자 가운데 중국 출신 수용자가 1,46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대한민국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0.5건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국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2.6건으로 5배를 상회합니다. 성범죄 역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약 43건, 국내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77건으로 약 1.8배에 이릅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내국인 기준 인구 10만 명당 34건, 외국인 기준 115건으로 약 3.3배에 이릅니다. 정상적인 루트의 이민과 교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많은 국가에서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치도 국민의 안전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특히 마약류의 경우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 확산된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외국인이 더 많이 대한민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철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안전보다 특정 국가의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팡이 백신 특검 촉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길 백신 피해자 모임 등의 대표단과 유선으로 교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억울한 사정과 진행 상황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던 문재인과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곰팡이 백신에 대한 10만 국민의 외침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뭉개고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곰팡이는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국민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중동 사태 낙관이 아닌 비관으로 대비하십시오. 우리 경제가 중동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4일 코스피는 9.11 테러 당시를 뛰어넘는 12%대의 폭락을 기록하며 이틀 사이에 18%가 빠졌습니다. 물론 오늘은 또 폭등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00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의 원인이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만이 아닌 것은 코스피는 대통령과 여당의 과도한 증시부양 메시지로 과열되어 있었고 환율은 정부의 능력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이 발생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나친 우려 말라 그런 SNS 글로 사태를 수습합니다. 전문성 없는 국무총리는 경제당국과 금융당국을 닥달하기만 하고 여당 대표는 매일 사법부와 대법원장 때려잡기에만 혈안입니다. 근거 없는 장밋빛 경제 전망만 내놓던 이들 집권 세력이 이제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아니 무식해서 생긴 용감함으로 예측 가능한 위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혹한 현실에 기반한 정부의 총력 대응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위기를 최대치로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는 급증한 개미 투자자들의 비투가 많습니다. 주가 폭락이 반대 매매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그 패닉과 집단 이탈이 부동산 시장마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금융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즉각적인 안정 조치를 가동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을 잡도록 정책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둘러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금융위는 지금 방향도 속도감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못 잡으니 개미들의 불신은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에너지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 역시 시한폭탄입니다.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정부는 어제 원유 비축분이 208일치라고 밝혔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충분하다 장담하고 있지만 이는 사태 장기화를 고려치 않은 아니란 판단입니다. 열흘 안에 끝난다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5년째입니다. 만약 중동 사태가 208일, 즉 7달만 더 지속된다면 한국의 산업이 에너지 고갈로 다 멈춰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경제와 산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모르는 게 많은데도 지나치게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상황 판단도 냉정하지 못했습니다. 냉철한 비판은 오직 상대 정당을 공격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큽니다.
반도체 특수가 이끈 코스피 6천의 취기가 아직 덜 가신 민주당이 몇몇 효능감 있는 정치로 높아진 대통령 국정 지지율만 믿다가 닥쳐온 위기에 대응하지 못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가장 비관적인 전망 아래 최대치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의혹과 사법 리스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이 아무런 성찰도 없이 다시 출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경쟁을 통한 공정한 승부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하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여론 형성과 선거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김경수 전 지사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로 처벌받았던 인물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공직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장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보석 상태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숙을 기대하는 것이 과한 요구입니까? 또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은 분열과 상처를 남긴 인물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시작된 사건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부모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행정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와 계파 계산에 따라 제명인의 마을에서 검증을 통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자신들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김경수, 김용, 조국의 범죄는 자기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죄 지은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 모든 공직자는 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깨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 돼지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아 원통 안 지고 아 분 안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예가 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사설 시일야 방성대곡입니다. 이날에 목 놓아 크게 우노라 하는 그런 제목의 논설입니다. 당시의 외세 압박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족 의식을 고취했던 글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이지만 나라가 무너진 결정적 출발점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었습니다. 법과 주권이
완전히 침탈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참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행을 주도한 주역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때는 외세의 지배에 의해 식민 지배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2026년 3월 1일은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고 법의 보호가 박탈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단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의 전당 국회를 마음먹은 대로 좌지우지하다가 마침내 사법장악 3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실상 판검사 고소 고발법입니다. 재판 소원죄는 사실상 삼심 해체법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사실상 대법관 쇼핑법입니다. 이 법이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고 그 힘이 사법 구조까지 지배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권력 국가, 분립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법권의 독주가 행정부와 합쳐져서 사법부까지 확장되는 이 흐름 속에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905년 그날을 기록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2026년 오늘을 절규하며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그 절규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날의 목 놓아 크게 통곡하노라.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어렵다. 그러니 빨리 사퇴하라. 아니면 탄핵시켜 버리겠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이러나 결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거나 탄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헌정질서를 흔드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자제시키고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 이후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15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400포인트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며칠 사이에 폭락과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의 심각한 변동성과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 주식시장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변동성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마치 도박장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코스피 5천이라는 자아자찬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커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원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응도 시급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풍만 탓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가 올 때마다 이 같은 충격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2,800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보면 코로나 백신을 너무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뭐 곰팡이라든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그대로 접종됐다는 감사원의 발표 결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민주당 쪽에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장이 아무 이유 없이 법사위 열 수 없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법사위에서 다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힘만으로 전체 회의 소집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 피해자들의 애타는 진실 규명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저희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